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3일 오후 2시입니다. 한국은 뭐 이렇게 근대화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생각이 강한 나라입니다. 조선조 500여 년의 전통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이제 70여 년인데 조선조는 500년이 넘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인으로서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행동에는 조선조적인 주자학적인 가부장적인 영향이 많은데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나이로 뭘 따지는 경우입니다. 이 나이를 가지고 내려누르려는 심리가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데 여기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바로 30대 후반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죠. 이준석 하면은 나이 많은 분들 중에는 습관적으로 사가지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붙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이미 한국 정치사에서 획을 그을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나이로 이렇게 누르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당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준석 의원은 정치인이니까 지금까지 쭉 당하기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간조선 인터뷰가 실렸는데 여기서 보니까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 노인들에 대한 비판을 아주 쏟아 놓았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월간조선 10월로 카바 스토리로 나왔네요. 권세진 기자가 동행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제목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회복 불능 상태다. 한동훈의 강남 8학군 정치가 국민의 힘을 망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보수 진영, 특정 세대 계급만 바라보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수가 뭉치면 된다는 말은 자살 시나리오다. 한동훈 핵심 지지층이 없고 안 듣는 것도 문제인데 전략적 판단도 부족하다. 지금 보수 정당은 남은 카드가 우리 안 찍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협박밖에 없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상수가 아닌 변수다. 이 대표가 훌훌 털고 갈 때를 대비해야 한다. 정계 입문 13년 만에 국회 입성, 최근 성접대 리스크에도 벗어나. 이거는 월간조선이 단 설명입니다. 그 중에 이 노인 비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역구를 옮기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니까 이 나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마를 결심하고 한 달 반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출마와 선거 지휘 경험이 많잖아요. 서울 노원구에서는 제가 몇 번을 더 나와도 당선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건 장점이기도 하지만 기존 이미지를 바꾸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65세 이상 유권자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 만나면 저를 가르치려 해요. 사람을 보고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인지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쏟아놓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주민들 모임이 있다고 해서 식당에 인사를 하러 가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일단 호통을 칩니다. 왜 이재명 구속 안 시키냐? 당대표가 되어서 민주당 하나 제대로 공격 못 하느냐고요. 저만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많이 공격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도 없는 데다 공손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저를 지지하고 좋아하실까요? 기자가 노인 폄하 논란 등 세대 갈라치기를 한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여전히 그런 입장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입장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길이나 식당에서 만난 분이 다짜고짜 저에게 호통을 치는 경우도 너무 많았어요.
여기서 그런 말씀 삼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 이거 봐, 그거 하나 제대로 말 못하면서 무슨 선거에 나온다는 거야 라고 하세요. 오래 살아오신 분들의 생각을 제가 어떻게 바꿉니까? 제가 뭘 해도 그분들한테는 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을 설득하려 해봤자 큰 의미가 없고, 저는 효과적인 선거운동과 정치를 하고 싶은 겁니다. 기자가 유독 이의원에 대해 인신 공격과 비판을 하는 사람도 많죠. 하니까 하버드도 학력 위조다, 사가지가 없다, 성접대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예요 라고 하면서 경기도 화성을, 즉 동탄에서 출마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동탄 이 신도시 인구 분포를 보면은 65세 이상이 5%가 안 됩니다. 실제로 노년 유권자를 만난 적도 별로 없어요. 동탄에서는 노인정을 찾기 어렵고,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도 해당 주민이 적어서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30대에서 50대와 그 자녀들이고, 저에게 훈계하거나 소리치는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동탄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요 라고 물었더니, 이 동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수도권 전철 노선도를 보면은 동탄은 GTX-A의 종점이라 동탄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수도권에서 맨 끝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보면은 동탄 위에 용인과 성남, 왼쪽 수원, 아래 평택과 안성이 있어서 동탄은 경기 남북 지역의 지리적 중심이고요. 또 동탄을 포함해 지금 언급한 지역들에는 대한민국의 수출을 책임지는 대기업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동탄 반경 50km 내에 대한민국의 좋은 일자리들이 모여 있는 거죠. 이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어우를 수 있는 주거단지가 바로 동탄입니다. 현재 신도시는 대부분 베드타운이고, 직장과 주거가 결합된 형태로 발달한 도시는 거의 없습니다. 동탄을 직장, 주거, 교육 등 모든 요소가 균형을 맞춰 조화로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아주 30대 후반의 정치인이 활동하기가 좋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가 동탄이고, 여기서 멋지게 당당하게 승부를 해서 기적적인 역전승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들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수 비판, 보수 유튜브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여러 차례 보수 유튜브들을 비판했죠 라고 물으니까, 이준석 의원은 솔직히 진보는 김어준 같은 스피커를 이용해 여론을 많이 끌어들였잖아요. 그런데 보수 유튜브라는 사람들 보세요. 별다른 장비도 없이 웰캠 하나 켜고 아무 말이나 하면서 용돈벌이 하는 겁니다. 나이 든 분들 방송국에서 패널로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 유튜브 한번 보세요. 게스트도 필요 없고 자료 수집도 필요 없고 혼자 운영하고 슈퍼챗 수익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던 중 일인데 한 어르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왜 조국 딸 조민이랑 결혼했어? 라는 거예요.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조민 씨를 본 적도 없는데요. 아니라고 하면은 유튜브에 다 나왔는데 이준석이 거짓말을 한다고 우기는 겁니다. 하버드 안 나왔으면서 거짓말 한다는 이야기도 면전에서 여러 번 들었고요. 출처가 다 유튜브예요. 나이가 들면 정책을 이해하기보다는 누가 감옥에 가느냐,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누가 뇌물을 받았느냐, 이런 단순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만 보이고 들리는 것 같아요. 정책을 따지고 토론할 능력도 의욕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해시켜야 하는 게 정치인의 덕목 중 하나가 아닐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준석 의원은 제가 여러 번 출마하고 선거를 치르면서 많이 접해봤잖아요. 그분들의 억지 주장을 들어주고 이해시키려면 정말 미래를 책임져 나가야 할 계층의 표,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도층 표가 다 떨어져 나가요. 이 의원은 연로한 보수층 표 얻으려다가 중요한 걸 놓치는 사례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들었습니다. 보수 정당과 정부가 인기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식 팬덤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문제는 그 팬덤이라는 게 한때는 나경원을, 한때는 윤석열을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동훈으로 옮겨간 것 아닙니까? 대중 앞에 나타나면 환호받고 적극적인 후원받는 수준의 팬덤은 홍준표 전 대표나 김무성 전 대표도 갖고 있었어요.
보수 지지자들은 지난 3, 40년간 보수가 주류인 세상을 살아왔고 자신들이 뭉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쳤지만 결과는 참피였잖아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게 이제 없습니다. 보수가 뭉치면 된다는 말은 자살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자살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준석 의원의 노인층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아마 또 많은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 의원은 우리 정치사에서 획기적인 결과를 만들어서 역사를 바꾼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준석 의원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거죠. 2021년 30대에 국민의힘 대표가 되어가지고 세대 포위론이라는 대전략을 구사해가지고 2030 젊은층과 중도층을 윤석열 지지로 돌리면서 아슬아슬하게 승리하도록 만들었고, 여세를 몰아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 제1등 공신이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전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대전략입니다. 대선판을 바꿀 수 있는 전략은 그게 소소한 전략이 아니라 전술도 아니고 대전략입니다. 이런 이준석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몰아내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몰락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점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 월간조선 인터뷰에는 재밌는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월간조선 10월호를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